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저는 늘 4월만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9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취임한 직후에 여러 가지로 장래 일을 꼽아보니 3월 말까지는 꼼짝없이 바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예산과 직제 개편을 새로 짜고, 그리고 나서 진용을 갖춰서 일하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2011년도 1, 4분기까지는 꼼짝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4월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을 맞는 기분은 좀 각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난 3월 한 달 몹시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특히 3월 1일자 전문직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에 본청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제야 본청의 업무 스타일 또는 새 교육 지표에 따른 새로운 업무, 그리고 앞으로도 일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 같진 않아요. 지난 한 달만 돌이켜봐도 얼마나 큰 일이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례 없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가 겹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얼마나 또 과학 문명이 얼마나 이 자연재해에 무력한지 또 그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좀 무뎌졌죠.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이 되고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여기에도 해당이 될까요? 아마 모두가 이웃나라 일본의 대참사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기대를 많이 하고 새로 만든 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팀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 팀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명과 과업을 잘 인식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저의 온 신경을 붙잡고 있는 큰 과제들인데요.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순항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서울교육 혁신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큰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는 물론이고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협력하고 함께 걱정하고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보다가 얼마 전에 좀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혁신학교 설명회에 무려 500명의 학부모들께서 참석하셔서 3시간 반 넘게 진행된 교육 계획 설명회에서 단 한 분도 이석하지 않고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육 혁신에 대한 또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은지 잘 드러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해온 대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늘 제 마음에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두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을 또 학생들은 배우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폭력과 폭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행히 학교에서도 큰 불상사 없이 체벌금지 이후의 학생 자치 활동의 강조 그리고 상담 기능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역시 해당 관할 팀의 업무를 넘어서 우리 조직 모두의 성공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는 이 일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 MOU 4개를 체결했습니다. 투명사회 정보 공개를 위한 MOU, 또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MOU,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MOU였습니다. 아마 MOU를 체결한 대상 기관 수만 하더라도 20-30개에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한 기관과 체결한 MOU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간에도 여러 가지 MOU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MOU가 과연 지금 살아있는지, 그 협력 정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현재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우리 교육청 본청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 정책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와 토론, 그리고 그에 따라 진행된 정책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그에 따른 이제 보완 작업, 그리고 그 일련의 정책 과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단순 집행 업무다라는 생각에선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MOU 업무만 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해 동안 MOU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 연장 시에 그에 따른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MOU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의 실효성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학교 현장 구석구석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현장이 되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역량, 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관기관들과의 MOU 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라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본 철학에 입각해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MOU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MOU의 후속 작업에 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조직을, 특히 본청 조직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각 실국별로 돌면서 주제가 있는 토론을 하고 있죠. 각 부서마다 자기들의 전략 과제를 내놓고 그 전략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놓고 팀 전체의 국실 전체의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토론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정말 쟁점이 무엇인지를 좀 과감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에 익숙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다 이른바 각 팀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것이 아무리 연결돼 있어도 그 팀은 결국 그 팀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워낙 모든 신경을 붙잡을 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팀의 업무에까지 신경을 쓴다든가 또 뭐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워서 입을 좀처럼 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농담으로 그러대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혹시 나의 업무를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냐고 하고 있던데, 아무튼 우리가 칸막이에서 조직 내부의 칸막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급 이상의 구성원들께서는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큰 시야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또 깊이 볼수록 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황주한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의 나무인가요? 출판사 이름이. 그런데 굉장한 책이더군요. 굉장히 비판적인 책입니다. 아마 진보적 사회의식의 ABC를 두루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교육 현장에 대한 책을 훨씬 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근처의 소읍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는 황주한 선생님이라는 분이 썼던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 저자의 모든 주장에 우리가 동의할 때만 책을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 읽는 즐거움을 준 책은 틀림없습니다. 칼의 노래의 문체를 닮은 책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주 폭넓고 폭넓은 독서로 다져진 아주 예리한 비판 의식들이 곳곳에서 빛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아주 작은 것, 자기 각자의 아마 의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각자의 각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여러 가지로 저를 한번 돌아다 봤는데요. 이 얘기가 조금 늦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일찍 한 감이 드네요. 제가 지난 3월 달 중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사회성과 협동성, 이른바 더불어 사는 능력에서 36개국 국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35등을 기록한 사실입니다. 사회성과 협동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갑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만나는 최초의 조직사회입니다. 최초로 자기 집안 아이들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을,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아이들을, 각기 개성이 다르고 잠재력이 다른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이유는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틀이 되기 때문이죠. 사회성과 협동성 기르라는 겁니다. 인성 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도 꼴찌한 겁니다. 피사 학업 성취도에서 꼴찌한 것보다 사실은 더 암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사 학업 성취도에서 1등 했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에서, 그러니까 언어, 수학, 과학에서 세계 1등의 학력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치렀지만 그래도 1등을 한 거에서 약간의 위안이나마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성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는 학력, 윤리성 위에 서 있지 않는 전문성, 갖춰본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수치 하나가 저는 웅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 모두가 통큰 반성과 통큰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교육의 금년을 격차 해소 교육, 혁신 교육, 그리고 책임 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교 혁신과 책임 교육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조직 내에 학교 혁신과와 책임 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리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문예체 팀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팀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팀이 있습니다. 학습 부진 팀이 있습니다. 모두 과거에는 장학사 한 분 정도가 어느 팀의 일부로서 하던 일을 팀의 이름으로 올려서 우리의 정책적 관심이 이리로 향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과연 학교 혁신과 책임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는지, 새로운 처방을 발견해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죠. 저는 작년 하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요 세 차례 봤습니다. 지금 아마 재방 중인 모양인데요. 제5편 우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를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참 많은 눈물을 글썽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부끄러워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본인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그것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 선생님들도 평균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순간에 저렇게 하는 게 나 맞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이 선생님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바뀝니다. 아이들이 바뀌니까 선생님이 환해집니다. 목수가 연장 탓할 수 없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 탓할 수 없다는 것, 또 우리 행정가들이 시민 탓, 학교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화하고 탓해온 그 분들이, 그 기관이 바뀐다는 아주 평범한 진실을 이 프로그램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 프로그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은 평범한 선생님들이셨어요. 물론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약 50분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겠다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 지원한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원한 분들 중에는 그냥 랜덤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정말 평균적인 선생님들로 보였습니다. 다만 젊으셨어요. 이분들이 몇 개월의 코칭과 자기 훈련 끝에 아이들이 알아볼 정도로 금세 눈치챌 정도로 바뀌고, 그러면서 서로 교학 상장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실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렇게 비디오로 찍혀서 전국에 이제 그 모습, 그 찍히는 모습, 또 찍힌 걸 보고 당혹해하는 모습, 막 변명하는 모습, 그러다 눈물을 뚝뚝 떨구는 모습,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선 입을 열지 못하고, 과거처럼 하자니 안 되고 새롭게 하자니 또 안 돼서 거의 입을 열지 못하고 지내는 광경, 그러다가 바뀌는 광경,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는데요. 나중에 본인들이 다시 그걸 보면서 또 환하게 웃는, 또 교실에서도 환하게 웃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의 모든 언행을 만약 그렇게 샅샅이 비디오로 녹화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참 두려웠습니다. 모름지기 조직의 리더로서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또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온유하게 코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왕왕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아주 뼈아픈 자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 행정작용의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시민들이, 그 학교가, 그 교사가 우리들의 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놓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하나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설 민주주의를 실천해 봤습니다. 시설 예산 매년 어느 조직에서나 막대한 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민의 통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4분, 또 4개 팀을 마련했습니다. 화장실만 보는 분, 또 창틀만 보는 분, 뭐 냉난방 시스템만 보는 분, 마루 바닥만 보는 분 해서 교장 선생님 1분, 학부모 1분, 그 전문 업체 1분, 또 시의원 1분, 이런 식으로 6인 1조를 짜서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총 24분이 경험을 하셨는데, 학교 시설 예산에 더 낭비를 줄여야 되겠다,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활짝 열어놓는 것, 마치 우리 교사들이, 용기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비디오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까지 스스로의 발전을 꾀했듯이, 우리 행정당국도 우리가 하는 모든 측면, 특히 중요한 업무일수록 최대한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낸 세금이 효과적으로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은 또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재발견을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9월쯤부터 학교의 중식 지원 비율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300개 학교는 모두 중식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중식 지원 비율은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 학부모들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제가 교육격차 해소를 외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급별로 상위 10%, 그러니까 중식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10%의 학교와 가장 낮은 10%의 학교를 조사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기초학력 미달 학습부진팀이라면 학습부진에서 어떤 성과가 나죠? 내가 만약 시설팀이라면 지난 5년간 이 학교들에 투입된 시설 총액이 어떻게 다른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이 학교들에 어떻게 다른지, 이 학교에서 비만율이 어떻게 다른지, 이 학교에서 체력이 어떻게 다른지, 이 학교에서 우수학력 비율은 어떻게 다른지, 이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1인당 복지 수혜액은 어떻게 다른지 끝도 없이 있겠죠. 각자가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원팀은 장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학생 1인당으로 볼 수 있고 총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학교가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부자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의 업무에서 꼭 좀 생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봄 얘기로 끝내야겠네요. 아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뭡니까 이제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봄은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모든 풀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봄에 생기와 활력을 느끼지 못하면 아마 연중 생기와 활력을 느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쯤 될라나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청사에 이런 시가 붙은 거 다들 기억하시죠? 봄길,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규절이 있었죠. 이 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봄길이 되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사회성 지수, 인성 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해서 길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이 봄길을, 우리 안에 있는 봄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주 작은 우리 안의 변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를 과감히 떨쳐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싹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봄, 우리 모두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